이 자리에서 좀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 어떤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정당을 갖고 있는 후보고 또 안 후보는 정당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인 많은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 후보로서 그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뭐 합의하기로 단일화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후보 등록 이전에 조금쯤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가라는 측면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계속 좀 통 큰 뭐 양보랄까요? 그런 모습을 이번에 합의에서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혹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지 않을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제 남은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단일화 방식 이제 이것만 실질적으로 남은 것 같거든요. 뭐 다른 문제는 뭐 이렇게 뭐 후보 단일화 협상 자체를 뭐 뒤로 크게 뭐 가게 할 뭐 그런 변수 남아 있는 건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뭐 결국은 이제 뭐 여론조사 방식밖에는 이제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뭐 엑스표를 해본다면은 일단은 현장 경선 방식 같은 경우는 뭐 물리적으로 일정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졌고 민주당도 이제 뭐 그렇게 판단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바일 경선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게 또 뭐 조직 동원이니 아니니 막 이런 논란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합의를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단판 얘기도 뭐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뭐 양 후보 쪽에서 다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돼야 박근혜 후보 이길 수 있다. 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지지율의 우열이 뭐 확연히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여론조사 방식 이거고 물론 여론조사 방식이 갖는 또 한계나 맹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하고 최선의 방식이 이거다 그건데. 문제는 이렇게 뭐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정이 또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이 정말 뭐 문항 어떻게 하느냐, 뭐 표집 어떻게 하느냐, 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이게 아주 민감하게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 여론조사 방식을 도출해내기까지는 아마 적지 않은 또 진통은 따를 거로 예상을 하고 그거는 또 당연히 또 있어야 될 과정이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그 김석수 소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조금 미미한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문재인 후보 이제 지지층 같은 경우 그럼 여론조사 하기로 한 날 집에서 다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받는 거 실제로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날은 그렇게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그 어떤 지방선거도 아니고 이제 전국 선거거든요. 전국에서 그 표집되는 그 숫자를 놓고 보면은 전체 지지율에서 미치는 그 영향은 아주 극히 이제 미미하게 이제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보다는 잠깐 얼마만큼 그 여러 다른 방식들은 이제 공정하게 해가지고 정말 승복이 가능한 이 기법을 양쪽이 이제 합의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 단일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조명되어 온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겁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심 캠퍼라고도 얘기하고 솔직하고 욕심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는데 단일화 이 논의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안철수가 아니고 문재인 아닌가 그래서 문대인 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솔직하게 그냥 다 받아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도 받아줄 것 같아요. 뭐 다른 유 박사 설명처럼 선택이 없으니까요. 선택이 불가능해서 다른 걸 다 못 받는 거죠. 그 선택이 못 일어나도록 결과적으로 볼 때 한쪽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주 잘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중간에 가능하겠죠. 뭐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분명한 것이 경쟁 중에 있는 상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그러죠. 사양, 그 선택안을 확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 할 텐데요. 방법론도 있고 한데 결과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해놓고는 이것이 그래도 후보를 뽑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고 정당하게 뽑혔다. 그럼 이거를 좀 극단적인 거입니다만 선거날 왜 그렇게 다 모여갖고 놀고 그럴 겁니까? 다 선거도 그냥 여론조사로 해버리죠. 우리가 선거날을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외의 방법보다는 선거하는 것이 그래도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여론조사로 이렇게 뭐 대통령 후보 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 별 기억이 없어요.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요, 이 선택지를 좁힌 것까지는 좋은데, 좁힌 선택지 때문에 오히려 그 화살이 뒤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저는 공방을 좀 좀 펼쳐봤고요.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좀 잠깐 좀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붙여보십시오. 말씀을 드릴게요. 유 박사님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 민주당 조직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그런 것 저도 같아요. 김수정 입장에 동의합니다.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민주당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대기하거나 또는 집 전화를 대기하거나 아니면 아마 착신 전화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공정성이 있는 걸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단일화가 뭐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실은 민주당이 많이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득권 포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해야 되고 또 당 구조를 혁신을 해야 됩니다. 당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크게 세 가지 그 카테고리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못하면 나중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약속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이 할 수 있으면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뭐 이 7개항 단일화 합의 전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 후보 단일화를 이 후보 등록 전까지 하는데 이것을 합의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유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단판이 힘들고 저는 단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여론조사를 한다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끝이 광대하리라.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정치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있는 매뉴얼 중에 선택하는 것이겠죠. 새정치라는 것이 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새정치공동선언을 포장지라고 본다면 국민연대라는 이 추상적인 것도 두 세력을 담는 그릇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룰 문제인데 이렇게 거창한 그 수사로 시작한 것이 결국은 끝이 두 후보 중에 한 분을 결정하는 것이 단순 여론조사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범야권이 바라는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인가 그게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야권 내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친노 패권주의라는 것도 사실 여론조사에 있었던 것이고 모바일 투표 논란도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가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대단한 위험성과 분란의 소지가 있다. 또 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렇게 요란하게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결국 뭐 한 2,000샘플, 3,000샘플 적합도 지지도로만 딱 해서 한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야권이 바라는 감동의 단일화인가라는 데 의문을 가질 견해가 다른데요. 그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게 꼭 뭐 단판식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반대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거는 멋진 경쟁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게 승자와 패자가 거기에 승복하는 거 저는 그 자체가 대단히 아름답고 그 자체가 대단히 감정적인 이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단판이 더 아름다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론조사만 가지고 했을 때 그게 단일화를 하려면 국민들이 아름답다고 보겠는데 그러니까 제 그거의 얘기가 문제점만 자꾸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네. 선택지가 없도록 쫙 몰아놓은 듯한 느낌을 그렇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단일화 하자고 크게 빵빠레를 올렸던 게 우습게 되지 않겠냐.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한 달 후면 뭐 어쨌거나 뭐 아니죠. 25일까지 모든 것이 또 결정이 될 테니까 후보 방식, 단일화 방식 같은 것은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